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마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이 얘기 꼭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부동산 얘기죠.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딱 하나의 질문,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추석 지나고 우리 집과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시장은요, 과열이랑 불안이 막 뒤섞여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0.27%. 이게 뭐냐면요. 최근 딱 일주일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수치예요.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지금 말 그대로 팔팔 끓고 있다는 뜻이고요. 정부가 왜, 와, 이거 심각한데 하면서 긴장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게 뭐 어느 특정 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 25개구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나 마포구처럼 한강 끼고 있는 우리가 흔히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곳들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그 열기가 수도권 전체로 확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시장, 과연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먼저,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계속 오른다고 보는 걸까요? 시장의 맷집이 강해졌다. 이 한마디가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한 시장은 뭐랄까 관성이 붙어서 쉽게 멈추거나 방향을 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오른다고 보는 걸까요? 크게 한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정부가 곧 엄청 센 규제를 내놓을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 아니면 진짜 못 산다 이런 패닉 바잉이 시장에 막 불을 지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심각한데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당장 내년에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올해 4분의 1밖에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희소성이 더 부각되는 거죠. 셋째,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에요. 내 자산을 지키려면 결국 서울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라도 사둬야 한다는 수요가 계속 몰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에 더 올라도 괜찮나 봐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지금의 이 상승세가 오히려 폭락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이 곧 꽁꽁 얼어붙을 수 있다고 보는 쪽의 근거는 또 뭘까요? 이분들은 지금의 상승세를 모래성에 비유해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높아 보이지만 사실 기초가 너무 불안해서 작은 충격 한 번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락을 보는 근거도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이에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바로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셋째, 만약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예전처럼 8%대까지 다시 치솟는다면 영끌에서 집산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집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리스크, 바로 양털깎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노리고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훅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데 불과 2년 뒤에는 여기서 100조 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한 빚이야말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 게임의 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바로 정부가 등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종합대책이라는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대출, 지역, 그리고 세금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출 문턱을 그냥 확 높여버릴 수 있어요. 개인의 소득에 맞춰서 대출 총액을 규제하는 DSR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고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주는 극약 처방까지 거론되고요. 다음은 특정 지역을 아예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한강 벨트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사실상 투자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죠. 마지막은 역시 세금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공시가격 인상부터 국토보유세라는 아예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 그러니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 전체를 똑같은 강도로 꽉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규제가 제일 심했던 강남 같은 곳은 다른 지역과 조건이 같아지니까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듯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 심리가 에이 어차피 다 힘든 거 이왕이면 제일 좋은 데로 가자 이렇게 되면서 돈이 오히려 핵심 지역으로 더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과연 정부 정책이 서울에 새 집을 공급하는,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부의 공급 정책을 보면 이 딜레마가 딱 보여요. 마치 자동차에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 같달까요? 한쪽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세입자 보호 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한강뷰 같은 좋은 자리를 임대주택으로 강제 추첨하게 하는 식으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 시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죠. 이러니 건설사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사업 참여 자체를 꺼리고요. 여기에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핵심 규제, 재초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러니 서울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결국 지금 시장은요,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그래도 사야 한다는 강력한 수요와 이러다 다 죽는다, 버티기 힘들다는 막대한 부채와 정부 규제라는 두 힘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변수들 속에서 과연 집값은 정말로 통제될 수 있을까요? 꺼지지 않는 수요의 불길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라는 폭탄, 시장의 힘과 정부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금, 여러분은 이 거대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 줄을 잡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